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에 대한 이야기인데 SK 하이닉스가 2025년도에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는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우위를 지속할 것이다. 미중 간의 갈등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HBM이라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HBM과 BHBM, 그러니까 메모리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런 거하고 사실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범용 메모리가. 그리고 범용 메모리는 중국에서 그냥 워낙에 이렇게 저가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적어도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LPDDR4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이 HBM을 잘 해야지만 SK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분석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K의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서 삼성 얘기를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 전체 D램 매출 중에서 HBM이 30%를 넘었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40%에 이를 전망이에요. 그러니 한 분기만 해도 벌써 이 HBM 매출이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 HBM과 BHBM 간의 양극화는 더 커질 것 같고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슈퍼컴퓨팅 2024 SC 2024에 참석해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이런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SK가 출시해서 선보이는 제품하고 삼성전자가 내보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그 HBM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HBM 부분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또 기술을 이래 판단하는 여러 기관에서의 그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이게 광도정 SK 하이닉스 대표가 지난 4일 이제 그 코엑스에 열린 SK AI 서밋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라든가 HBM3E 등 주요 엔비디아형 고사양 칩이 사용되는데 이미 중국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이런 그 AI 그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중국 판매를 금지가 된 상태라서 트럼프가 뭐 지금 더 센 규제를 중국에다 한다 하더라도 이 HBM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경우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SK 하이닉스 제품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 SK 하이닉스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지금 내년 1월 15일인가요?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는데 과연 이 반도체 시장에 보조금을 줄 것인가, 지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삼성전자에 주기로 한 보조금 결정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또 그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리더십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라고 하죠. SK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생산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됐죠.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엔비디아에서는 지난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이 HBM에서 선수권까지 준 상태예요. 수조 원이죠.
그리고 이제 2, 3분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보고서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향후 12개월간 HBM 부분에서 정상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11월 4일 날 SK AI 서밋에서도 16단 HBM3 1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기가냐면 48기가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HBM4는 몇 기가냐? 그것도 48기가예요. 그런데 이게 그 16단을 만들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어드밴스드 MR 모프 방식으로 16단, 20단까지 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향후 12개월이 될지 일단은 2025년 한 해는 HBM의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HBM 부분의 매출이 지난해는 40억 달러, 5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250억 달러, 그래서 35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더 오버할 수도 있겠대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35조 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소식에서 보면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이런 데서 HBM4를 그 커스텀 그러니까 고객 맞춤 그 저 HBM을 만들라고 지금 해서 삼성전자도 그거 하고 있고 SK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던 시장의 집중력이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 여러 개 좀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뭐 구글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용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AMD가 그냥 있지는 않겠죠. 또 이 AMD가 MI 325도 내놓으면서 이 데이터 시장을 더 이제 확대를 하려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는 이런 그 추세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HBM의 이 사용처는 더 늘어날 것이고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DDR5를 비롯한 고성능 D램이 대형 데이터 센터들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SK 하이닉스 매출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DDR5를 1B D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1A, 1B, 1C는 아직 대량 생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A, 1B D램에서 지금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SK를 추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상각전 영업이익 EBITDA라고 이렇게 하는데 EBITDA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 기업 영업이익 그러니까 세금 세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올해는 50% 이상 증가해 5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500%에서 36%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전 그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세전 영업이익이 500%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플러스 36%가 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인텔리전스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 BI 인텔리전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말하기를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시기는 2025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 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를 HBM에서 따라잡는다? 내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직 8단 HBM3E도 콜 통과를 못하고 납품을 못하고 있고 12단 HBM3E는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초라고 얘기하더니 아마 상반기 쪽으로 늦어지는 건데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E를 내년 초에 샘플을 아마 엔비디아에다가 공급을 할 것이고 주도를 하고 있고 젠슨 황은 SK 하이닉스에다 대놓고 HBM4를 납품을 6개월 당기달려고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HBM3E 수율이 80%에 근접해, 그러니까 8단은 벌써 70% 훨씬 넘어가고 12단 HBM3E도 수율이 70%를 넘어서 아마 80%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16단 HBM3E도 SK에서 말하기를 12단 HBM3E의 99%에 근접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HBM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은 계속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는 표준형 D램의 3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죠. 영업이익도 HBM이 53%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였고 삼성전자가 22%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형 D램도 이게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34%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준형 D램 중에서 저가형들은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지금 고사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겠죠. 이제 인수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좀 있으면 돌아가겠죠. 그래서 대중국 규제 이제 강화가 우려가 될 건데 HBM에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는 안 갈 거니까. 어차피 중국에 안 갈 거고. 최근 대만의 TSMC가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해서 그것이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게 화웨이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TSMC가 중국에다가 화웨이에다가 7나노 반도체를 수출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 내버려 두면은 또 트럼프한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3 이거는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량을 점점 줄이고 그 줄인 양을 삼성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HBM3E 등 HBM 제품은 주로 엔비디아 고사양 칩에 적용을 되고 이미 이런 것들은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라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를 더 강도 높게 더 때린다 할지라도 SK한테 미치는 영향, 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 HBM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지금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주가도 지금 그냥 아까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55,0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이 전자가 추격을 하는데 이게 좀 속도가 안 나고 삐끗삐끗 하는 것 같아요.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생각하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적거리고 기존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자꾸 이런 것들이 삐끗삐끗 하는 것들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좀 기술력은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은 지금 야근을 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위에 고위급들 임원들에서 물러날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물러나주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요 임원들은 내 책임 아닌데 하는 이런 얘기도 자꾸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공정전환과 이 차세대 공정전환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HBM3는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HBM3E죠. 여기서도 8단의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12단으로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16단 샘플이 나오면 16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HBM4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공정 전환은 매끄럽게 로드맵이 벌써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HBM 생산 능력 확대를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원산면에 있었고 남사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건설 중인 청주의 M15X도 내년 말이 원래 준공이고 26년에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팹에 대해서는 일부 그 공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파를 굉장히 늘리고, 그 다음에 이천의 M16 그 팹에서도 지금 HBM 생산 능력을 확대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있는 이천의 M16하고 짓고 있는 청주의 M15X하고 그 다음에 SK 원산면에
그 펩 그 건설하는 것도 제가 어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익, 고성장 HBM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아마 SK 하이닉스의 그룹 내 재무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219개 계열사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재무 구조가 몇 조나 이렇게 개선되는 신문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 긍정적인 영향들이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슈퍼컴퓨팅 2024가 애틀랜타에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립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참석을 합니다. 요렇게 이게 로고입니다. 애틀랜타죠.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AI 인공지능과 하이 퍼포먼트 컴퓨터, 그런 고성능 컴퓨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오라클 등 이런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다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엔비디아가 지금 HBM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HBM, 엔비디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 HBM을 그냥 보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M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오라클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테슬라도 기업입니다. 키슬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를 접촉하고 삼성전자를 접촉해서 커스텀 HBM, 고객 맞춤형 HBM을 생산해 달라는 요구가 벌써 기사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하고 또 후년도 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은 좋을 거란 얘기죠. 자, SK 하이닉스에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HBM도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하겠죠. 그리고 내년 초에는 말한 것들이 16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세대 HBM도 내년 하반기에 생산 계획이에요. 벌써 그 젠슨 황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예정 이렇게 안 하고 내년 하반기에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로드맵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코엑스에서 지난 11월 4일날 이렇게 샘플까지 발표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SC 2024에서는 어떤 게 있냐, HPC 하이 퍼포먼트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CXL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MM, CXL을 메모리 모듈로 만든 거, 그리고 요걸 또 DDR5와 연결된 거, CMM-AX, 이거는 제가 코엑스에서 실물을 보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모양이에요. CMM-AX 이런 제품들을 지금 아직 상용화가 초입 단계인데 이런 CXL의 장점인 머신러닝과 데이터 필터링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SC에 주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코엑스에서 10월 말에 있었던 세덱 2024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제가 직접을 보고 왔고, SK 그룹 내 행사했던 SK AI 서밋에서도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얘기죠. 그리고 어제 제가 또 그 뉴스를 봤더니만 내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도 2.5%를 예상했다가 지금 2.2%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까딱 잘못하면 1%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HBM 이런 주도권들을 잘 발휘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